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무례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간 제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이 지금 어떤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았다, 이거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은 또 형사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뢰인이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까지도 그 비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적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법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지금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알아야지 이게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짧은 생각에는 그 의뢰인을 공개하게 되면 향후 예를 들면 의뢰인이 아주 죄질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변호인한테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건 굉장히 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고요. 다른 식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다양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수임 사건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는지, 이런 외부적으로 공개되면은 충분히 이것이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그런 의혹을 좀 밝힐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강용현 태평양 고문 변호사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신가요?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작년 연말까지 대표였고요. 지금은 당시에 대표셨나요? 네. 황교안 후보자를 스카웃을 하셨나요? 아니면 황교안 후보자가 태평양으로 오셨나요? 이 후보자가 태평양에 들어올 당시에는 제가 또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잘 모르시나요? 네. 태평양에서 이렇게 지금 황교안 후보자처럼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올 때요, 그 처음에 스카웃 비용을 제공합니까?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태평양에 영입될 당시에 제가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태평양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왔을 때 처음에 그 스카웃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일시불로 온 것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합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급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금 태평양에서 이렇게 황교안 변호사가 이렇게 수임을 했을 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변호사, 즉 고위직에서 오신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태평양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황교안 변호사에게 당시 이제 그 후보자 변호사에게 그 수임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개인을 보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변호사 개인을 보고 외부에서 와서 수임을 했을 때 그때 수임료를 태평양과 그 변호사 간에 어느 정도로 나눠갔습니까?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 수임 약정은 저희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고 그 모든 수입은 법무법인의 수입이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무법인의 수입이 됐을 때
그러면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다른 룰에 따라서 한 분기별로 이렇게 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사건마다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면건이 있습니다. 이제 사면건뿐만 아니라 이게 고위 검찰 출신이 지금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자문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먹고 굳이 고위 검찰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대처할지 하는 것은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상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건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하고 있고 한다 그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면에 관한 법률 자문도 자문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자문의 한 행태로서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천신일 전 세종남호 여행회장이 태평양과 거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그럼 대표께서는 그 변호사들이 어떤 수임을 했는지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십니까? 저희 사무실이 1년에 수임하는 사건이 수천 건입니다. 그거를 대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병역은 헌법이 정한 4대 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을 통한 병역의 면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고위직에 임명되고자 하는 분에 대한 병역 면탈 의혹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관예우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관예우와 실제 법률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관예우 그리고 법에 정한 전관예우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법에 정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그걸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 현재 법률 시장의 실제 상황하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솔직하게.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법률에 의한 전관예우 규정하고 법률에 전관예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공직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셨던 공직자가 퇴임 전 1년 동안에 근무하였던 예. 그 기간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전관예우를 금지죠. 막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 법률 시장에서 실제 변호사 시장에서 그런 형태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하고 현행 규정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사실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거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닙니다. 것인가요? 전관예우가 그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다. 그것이 이제 전관예우 금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현 실정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말을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다 납득하는 사항이 있고 네.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안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좀 더 그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정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짐작은 제가 합니다. 예, 저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가를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고 1억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5억을 받는지는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서 그럼 쉽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문.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고 자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문료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할 때 시간당 얼마 정도 줍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 하면 비밀이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정관예우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거는 공감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주로 자문하는 분야는 주로 그 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필요하고 예.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업이 대가를 지불했고 그 대가를 받아서 법인이 자문료나 수임료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문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걸 묻겠습니다. 황 후보자가 지금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년 5개월간 17개월간 17억의 세전 17억의 수임을 받았으니까 월 1억에 보수를 받으셨다. 그거는 전관 예우를 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의문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황교안 후보자 레벨의 그러니까 기수나 경험이 있는 태평양 전문 변호사 전관이 아닌 그런 변호사 중에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사건 건수를 처리해서 그 정도 보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그냥 내가 구체적으로 묻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몇 명을 받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도 그 정도 그냥 전관 아닌 사람도 그 정도 받을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